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저희 다육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노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확실히 봄이라고 이제 바람이 틀려요. 햇볕도 틀리고 햇볕도 많이 길어졌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딱 노숙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렌지 멀로 파랑색,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멀로하고 파랑색입니다. 그래도 백분이 지금 하얗게 칠해져 있어 갖고 원래 빨간색가 됐는데 이렇게 빨갛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블랙킹입니다. 얘는 곰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얘는 토파즈. 제가 어저께 창문을 내다보고 이렇게 다육이를 구경하고 있는데 곰마리아하고 토파즈하고 너무 닮았죠. 그래갖고 신기할 정도로 너무 비슷합니다. 이렇게 샤이키도 있고 멀로도 보이고 백봉. 저한테 백봉이 추위에 강해요 안 강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백봉을 키워보니까 노숙이 잘 된 다육이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도 추위에 잘 버텼거든요. 근데 제가 쌍백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또 똑같은 백봉을 두 개를 데리고 왔거든요. 똑같은 날. 왕알큰 백봉을 너무 저렴하게 시장에서 팔아갖고 띵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는 두 개 다 똑같으니까 두 개 다 내놓게 거리대 이렇게 있고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얘 하나만 이제 노숙을 잘 시키고 하나는 노숙을 안 시키고 베란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내놓고 영하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베란다에 있던 애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냉해를 입더라고요. 얼굴이 탄 것처럼. 그 다음에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변화가면서 점점 그 상처가 깊어가거든요. 근데 노숙이 잘 된 거랑 안 된 거랑 주인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같은 백봉이라도 냉해를 입을 수 있고 안 입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해지려면 햇볕을 잘 봐야 돼요. 애들이. 저 라울도 영하 6도까지 내놨어 봤는데 영하 7도에 냉해를 입더라고요. 영하 6도까지 잘 버티다가 11월 말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11월 달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적은 작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영하 6도까지 라울이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영하 7도 1도 차이로 냉해를 입는데 야 라울이 냉해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하 6도까지 버텼지? 근데 저희가 동양이에요. 햇볕이 진짜 코앞에서 뜨기 때문에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제 온도를 확인하는 분들도 있고 온도를 안 확인하는 분들도 초보자님들은 많은데 저는 네이버 날씨를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베란다 온도계를 둬서 이제 온도계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네이버 온도를 확인하다 보니까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왜냐면 네이버 바람 세기를 거리대를 내니까 바람 세기를 늘 확인을 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오래 키워왔기 때문에 바람 세기도 사실 잘 안 보는데 초창기 때는 바람 세기를 늘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이버 날씨를 참조를 하게 되는데 거의 네이버 날씨를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날씨를 보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이버 날씨를 참조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 세기를 그 온도하고 전 습도는 많이 보진 않아요. 저희 집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는 많이 보지 않고 습도는 이제 봄서부터 올라가요. 봄서부터 올라가고 봄과 여름 빼고는 가을 겨울에는 거진 저희 집은 건조하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키우지만 않으면 웃자라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올겨울 유난히 추워갖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파트 방송에서 매일같이 동파 관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비둘기가 삽니다. 옆에 바로 시래기 아시죠? 에어컨 시래기 내놓는데 비둘기 부부가 살아요. 근데 새끼를 낳나봐요. 3마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비둘기 새끼를 낳으면 애들이
부모가 애들 그 새끼 그 나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요즘에 보면 요 새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저렇게 비둘기 보이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이렇게. 얘네들이 제가 비둘기를 되게 좋아해.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가 가끔 이렇게 새를 쪼아 먹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쪼아 먹는구나 했는데 이제 뭐 살짝 쪼아 먹는 게 괜찮은데 어느 날 막 비둘기 한번 밥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실수죠. 이제 위에 올라와서 다육을 다 밟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그래서 드렸어요. 사실 하우스를 그래서 드렸답니다. 비둘기가 다육이 먹는 걸 못 봤었어요. 오래 살아더라도. 근데 밥을 한번 주니까 저렇게 얘네들이 막 날아다니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다육이를 한번 다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하우스가 사실 동양에는 그렇게 굳이 필요하잖아요. 햇볕도 강하지 않고 뭐 저희는 또 중부지방은 작년 외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안 왔기 때문에 거진 오는 비를 다 맞춰서 키웠기 때문에 하우스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를 드리게 됐답니다. 뚜껑 저기에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은 굳이 비둘기 피해 없고 햇빛이 강하지 않으면 하우스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새들이 이제 와서 이제 밟아 놓고 또 이제 철새가 와서 다육이를 쪼아 먹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드렸는데 또 이제 다육이가 이제 햇빛에 타요 안 타요 물어보는데 저희는 동양이다 보니까 은은한 햇빛이 들어요. 강한 햇빛은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강하냐? 12시서부터 3시까지 햇빛이 강해요. 그리고 어느 계절에 강하냐? 뭐 겨울하고 초봄은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해가 길어질 때 그리고 해가 길어질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게 봄 이제 늦봄으로 가고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해가 길어지겠죠. 그럴 때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가운데 백봉도 제가 화분을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고 얘를 적심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백봉도 있고 러울도 있고 그래서 햇빛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집 환경에 맞게 키우면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햇빛에 지금 타요 안 타요 물어보는 거는 그 집 햇볕이 내가 남양인지 뭐 남양의 동양인지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딸랑 햇빛에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난감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집 방향을 알아야 되고 동양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를 다육이를 단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사실 이렇게 안개가 끼고 그러니까 다육이를 처음 내놓으시는 분들은 구름이 많을 때 좀 이렇게 노숙을 차츰차츰 시켜가면서 햇볕 단련을 해주시면요 다육이가 이제 들 타는데 갑자기 베란다에 있던 애들 거리대에 이제 날씨가 좋다고 짠 내놓으면 다육이가 탈 수 있습니다. 다육이도 노숙 연습을 시켜야 다육이 얼굴들이 안 타요. 근데 저희는 동양이다 보니까 연습을 안 해도 애들이 안 타더라고요. 너무 쨍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처음 내놓는 분은 너무 갑자기 쨍한데 남양이야 거기다가 그러면 탈 수 있는데 오전 햇빛 제가 얘기했죠. 12시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기했죠. 12시까지는 내놓고 뭐 12시부터 3시까지는 뭐 방충망으로 위에 얼굴을 덮어주던가 차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초봄에 그 늦겨울에는 탄 적이 없어요. 탄 적이 없어갖고 제가 이제 그리고 또 그 집이 햇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잘 모르니까 집마다 햇볕 들어오는 게 틀려요. 집 방향에 따라 해서 제가 뭐 차광을 해주세요 해주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키우면서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햇빛 다육이도 태워봐야지 뭐 이 정도 햇빛에 다육이가 타는구나. 그리고 약한 다육이가 유난히 있겠죠. 잘 타는 다육이가. 그래서 이 정도에 잘 타겠구나. 그리고 또 노숙이 잘 안 된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잘 타요. 그리고 노숙이 잘 된 다육이는 강한 햇빛에도 안 탑니다. 그러니까 노숙이 잘 된 애들,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무지 튼튼하고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그냥 멀로인데 얘는 오렌지 멀로예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이게 노숙이 잘 되면요, 그냥 멀로도 색깔이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또 겨울에 물도 잘 안 빠지고 이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큰 화분에 심은 애들보다 작은 화분에 심은 애들이 얼굴이 예쁘게 유지를 잘 합니다. 특히 동양 햇빛이 모자른 곳에는 화분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화분을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홍생상술도 요즘에 물이 확 들었어요. 얘가 물이 빠졌거든요. 생장점이 초록초록 했었는데 생장점이 빨개졌죠. 홍상생술이 물이 잘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물이 고파요, 지금. 옆에는 밥그림, 물 먹고 나왔는데 생장점이 좀 빠지고 다시 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오리지널 아메리칸 수입 슈퍼클론입니다. 요즘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검은 띠를 라인을 가진 애들이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다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반 밑에 그늘을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 오래 두면요, 따뜻하고 그러면 애들이 물을 쉽게 빼요. 근데 겨울에 그 영하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베란다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요, 그 얼굴이 미워지지 않아요. 애들이 그 예쁜 얼굴을 유지하고 색깔도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 따뜻하게 드시고 거실 안으로 드시면요, 웃자라고 물도 빼고. 제가 요즘 추워갖고 그렇게 해줬더니 진짜 완전 애들이 너무 못생겨지고 색깔도 빼고, 그 물이 빼고 생장점이 길어진다는 것은 애들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 건강이 나빠지고 계속 그렇게 키우다 보면요, 결국 생장점이 길어지면 햇볕을 못 보게 되면 애들이 죽어요. 예, 약한 애들은 죽는 애들도 있고, 잎사귀가 진짜 너무 웃자라고 못난이가 되고 도저히 못 봐줄 그 형태가 되다 보면 케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는 좀 햇볕을 잘 봐야 그 생김새 모양을 유지를 잘 한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